이철규 국회의원이 광업인의 날 제정을 추진하자 일부 관련 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른 광부를 특정해 광부의 날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춘천시의 곤충산업 거점 단지가 올해 말 들어섭니다. 강원자치도와 춘천시는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자치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강원개발공사의 영업양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원도의 이 같은 행위가 배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릉시와 강원도 경제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등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옥계향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달 이철규 국회의원이 광업인의 날 제정을 골자로 한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법률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영자를 포함하는 광업인의 날이 아닌 광부의 날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14일 이철규 국회의원이 광업인의 날 제정을 위한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을 보면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광업인의 날은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인 1951년 12월 23일을 기념해 지정됩니다. 이철규 의원은 광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순직자를 기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광업인의 날 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업인의 경우 경영자까지 포함되는데 많은 희생을 치른 광부들을 특정해 기리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탄전문화연구소와 영월 탄광문화연구회 등 관련 단체들이 광부의 날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970년대를 전후해 매년 180명이 넘는 광부들이 사고로 순직했지만 광업인이라고 불리는 경영자들은 한 명의 희생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광업인의 날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광업인의 날로 광업법을 개정한다면 차라리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업인의 날이 아니라 광부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반면 광업인의 날을 지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인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고 있는데 농부의 날이라고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단어에 의미를 두기보다 그 뜻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행사는 석탄 광부들이 중심이 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침폐제자들하고. 그러면 실제 행사나 의미를 정립할 때 석탄 산업과 광부라는 명칭과 의미를 주도적으로 내세워서 행사를 하는 방법. 이철규 의원도 정부와의 협의 끝에 광업인의 날로 제정하기로 했으며 각종 예산이나 기념사업은 광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입장입니다. 광업인과 광부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본질은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국가산업 발전을 이끌며 경제 기틀을 마련했던 석탄 산업의 주인공을 기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올해 말 춘천시에 곤충산업 거점 단지가 들어섭니다. 춘천에선 곤충산업에 투입될 전문인 양성교육이 한창인데요. 강원도와 춘천시는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곤충 산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곤충 사육 영상을 보며 고소해라고도 불리는 갈색 거절이 키우는 법을 배웁니다. 곤충 식용화해 간다라고 그러는 그 산업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았고요. 앞으로 좀 더 이 산업화해서 그 농가의 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쪽에 좀 더 많이 가까워져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춘천시는 오는 3월 곤충거점단지 착공을 앞두고 전문인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강원도와 춘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곤충거점단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곤충거점단지는 동산면 조양리 일대에 2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섭니다. 곤충을 대량으로 사육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곤충으로 사료를 만들 수 있는 사료 제조시설과 가공시설을 갖춥니다. 스마트팜에서 곤충을 대량 생산하고 곤충산물 가공을 거쳐 기업이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직 생소한 곤충 산업이지만 거점단지를 통해 발빠르게 산업 규모를 키울 계획입니다.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2022년에는 국내 유명 식품기업과 유통체계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점단지는 곤충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이 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총 한 15개 업체 정도가 2배 정도 늘어서 이제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곤충으로 연어 사료를 만들어 동해안 연어 양식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거점단지를 통해 연간 곤충 800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곤충 산업을 책임질 곤충 거점단지는 오는 11월 완공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 통합 방안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13일 기자설명회에서 두 공사 간 통합안이 강원도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위변제금 2,050억 원에 대한 채무 조정과 관련한 배임 소지에 대해선 가능성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GD로 합병을 시켜서 2,050억의 부가가치를 다시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한편 정 부지사는 중도개발공사의 경영난에 대해선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전임 도정에 탓을 돌렸습니다. 강릉시가 옥계항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섭니다. 강원권 수출입 기업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13일 오후 강릉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협약에는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주식회사 트라이허브 코리아가 참석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강릉 옥계항의 수출입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물류비 절감 공동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저희 시의 목표는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좌파부도로 등재하는 것입니다. 잘 추진되고 있고 우리 시민 모두가 바라는 일단 1차 사업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옥계항은 2023년 8월 국제 컨테이너 물류 서비스를 시작한 뒤 현재까지 물동량 2만 1,000 TEU를 수출입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겨울철 식중독으로도 불리는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은 무엇인지, 예방은 가능한지 이지한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 감염을 유발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때 감염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유행하고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 이틀의 잠복기가 지난 뒤부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 증상이 있고요. 그 외에 복통, 오한, 발열, 그리고 메스꺼움이나 두통, 근육통이 동반됩니다. 일부 환자는 무증상이지만 전파도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접촉 및 오염된 환경에서 쉽게 전파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는 음식점, 학교, 유치원, 병원, 요양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이 되겠고요. 덜 익힌 굴이나 조개류, 해산물이나
오염된 물 섭취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공동 화장실, 공공장소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로 손 씻기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씻고 화장실 이용 후나 음식 조리 전에 손 씻기가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음식물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굴이나 조개류는 85도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서 섭취를 하시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은 끓여서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소독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오염된 표현, 예를 들어서 문골이나 변기, 식탁은 락스 희석액으로 소독을 하고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분변은 즉시 소독 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감염된 경우에는 학교나 직장 출근을 자제하시고 그리고 구토물이나 배설물 처리는 장갑이나 마스크 착용 후 수행하셔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한 번 걸려도 면역이 생기지 않아 재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13일 새벽 2시 30분쯤 독도 동방 46km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조난된 선박이 구조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독도 인근에서 경비 중인 3,000톤급 함정을 급파해 선원 10명이 타고 있던 79톤급 A호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상에는 초속 20에서 22m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속초 관광수산시장이 7년 연속 강원도 내 내비게이션 검색 1위에 올랐습니다. 속초시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 결과 지난해 속초 관광수산시장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가 79만 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속초 해변이 강원도 내 2위를, 설악산 케이블카는 7위를 기록하는 등 강원 지역 관광지 검색 순위 10곳 중 3곳이 속초였습니다.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2018년부터 7년 연속 강원도 내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전국 검색 건수에서도 10위에 올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찬성 의원이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정신건강관리 강화와 주기적 심리상담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12일 진행된 강원도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상담을 제도화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사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정책을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환동해특수대응단이 해빙기를 맞아 특별 인명구조훈련을 펼쳤습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강릉시 사천 저수지에서 순환사고를 대비한 인명구조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익수자의 의식 여부에 따른 구조법 등 다양한 사고 유형을 대비한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환동해 특수대응단은 최근 5년간 해빙기 순환사고로 인한 출동은 15건으로 이 중 6건이 강릉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공항 이용객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8월 원주공항 이용객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차 면수 부족에 대한 불편사항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제주 항공편 부족과 편의시설 부족, 공항까지 대중교통 부족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주시는 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횡성읍 읍상 1, 2와 1위 21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보급에 나섭니다. 횡성군은 지난 2010년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6,458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